아바타 물의 길은요 사실 뭐 영화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진짜 이제 좀 약간 어그로성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망작인가 명작인가? 뭐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 확인 세 분 보셨습니까? 아바타 물의 길? 아직 안 봤습니다. 봤습니다. 아, 한 박사님 보셨고 네. 뭐 보실 계획이 없으실 것 같네요. 볼 예정인데요. 네. 자꾸 미루게 되네요. 제 취향의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매불쇼에서 시네마 지옥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아유, 그 맨날 나와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나오죠 엄청. 그 이제 출연진이 아니 녹음 기준으로 이번 주에 슬램덩크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슬램덩크 할 때도 뭐 이게 막 싸우고 난리 났죠. 근데 네. 뭐 설정이니까. 아니, 설정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걸 이어서 아바타 물의 길도 매불쇼 시네마 지옥을 기준으로 좀 얘기하자면 거기 이제 출연진이 최강희 평론가, 전찬희 평론가, 그다음에 라이너 그리고 최근에 거의 없다 유튜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역시 평론가 둘, 유튜버 둘 이렇게. 유튜버들인데 네. 역시나 여기서도 최강희 평론가는 좀 호평을 했습니다. 그냥 이 영화는 비주얼에 즐기는 영화고 비주얼에 충실했고 그 몫을 다했고 그냥 거기에 좀 빠져들게 만든다. 기억난다. 그런 평론을 했어요. 근데 2D로 봤다고 엄청 욕 먹었잖아. 3D 안경 또 엄청 욕 먹었어. 3D 안경 안 끼고 봤다고. 그게 예. 왜또 하나려고 엄청 그러네. 욕 먹었는데 최강 평론가는 거기서 이제 좀 깨지는 캐릭터입니다. 욕 먹는 캐릭터인데 그런 설정이에요. 라이너 씨의 평가가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딱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러티브가 형편없다. 서사가 아주 처참하다. 정말 못 만든 영화다. 2조 들인 영화로는 너무나 조악하고 얄팍한 영화다. 3시간 동안 한 이야기가 1편보다 밀도 없고 너무 단순하다. 형편없다.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은 이야기꾼으로서는 사망 선고다. 그리고 어떤 표현을 썼냐면 스토리텔러로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이민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제임스 카메론은 몰락한 왕이다. 내리막길이다. 앞으로 나올 아바타도 정말 비참한 결말만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뭐냐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탔다. 이렇게 이제 평했거든요.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한 걸 중간중간에 한 붙인 말들을 거죠? 제가 이제 네. 근데 이제 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온 걸 제가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강희 평론가가 뭐라고 딴지를 거냐면 뭔가 비판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단어 리스트를 따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게 유튜버 다운 어떤 뭐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말을 그 쓰느냐. 그 말을 쓰는 것 같아. 그럼 그러면서 앞에 비주얼은 훌륭하다 해서 훌륭하다고 한 번으로 툭 뭉치고 부족한 거는 뭐 온갖 자극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나르니까 따로 공부하느냐. 그래서 칭찬하는 표현에 비해서 악평의 표현이 너무 화려하다. 그 뭐 많다. 풍부하다.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당하고 세다. 근데 칭찬은 그냥 들어오면서 비주얼이 좋다. 이게 그렇게 평가될 일이냐 이런 이제 논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바타 자체도 자체지만 아바타라는 키워드는 좀 약간은 어그로고 아바타 얘기도 하긴 할 건데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이제 저도 라이너의 그 영화 리뷰를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봅니다. 왜냐면 그 이제 좀 공감할 점도 많고 뭐 아는 것도 많은 분이기 때문에 영화 보는 식견도 훌륭하다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비아냥거리고 거친 말로 평론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왜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이 우리는 좀 약간 열광하는 시대가 됐을까? 그러니까 요런 그 캐릭터들이 왜 이렇게 각광을 받은 이 어떤 그 비평계의 풍토가 뭘까를 에 대한 좀 저는 이게 좀 그러게요. 한번 생각이 좀 들고 생각해봐야겠네.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정당하다 그러면은 뭐 뭐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를 계속 드러내다 보니까 막말 수준까지 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거장의 영화도 비판할 수 있다는 뭐 영화 비평이 진정성이 있다 뭐 이런 거는 뭐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비판받는 영화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비판받을 영화들이 예를 들자면 윤리적인 애티튜드에 좀 문제가 있는 영화라거나 피해자나 약자를 묘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역사를 지나치게 왜곡했다거나 이럴 때 좀 미화했다거나 뭐 이런 점에서 야, 이 영화는 진짜 문제 있다. 이런 내용은 정말 뭐 좀 표현을 거치게 하면 쓰레기와 같다.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완성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점이 좀 영화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점들이 뭐 개연성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제임스 카메론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탔다 조악하고 뭐라 그랬더라 막 하여튼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어그로죠. 만듦새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리뷰에 있어서 예. 심하게 비판을 하면 할수록 예. 더 솔직하고 더 제대로 봤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리스너들, 그 뷰어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뭔가 또 한 가지는 사이다처럼 느끼나 봐요. 그 기존의 평론계라는 게 사실 예전에 뭐 내가 느낀 거와 전혀 별개의 무슨 고차원적인 엉뚱한 얘기들을 막
그들만의 리그의 평론이 늘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 대한 좀 반감도, 반작용이라고 생각해요. 평론가들이 고상한 말로 막 평론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껏 씹어도 내가 알아듣기 좋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니들은 무슨 뭐 현학적으로 막 비평하고 막 하냐. 알아듣지도 못하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냐. 이제 지옥으로 가는 열차 이런 거를 예전에 평론가가 썼겠냐고. 그렇죠. 예전에 평론가들 그렇게 안 예전에 썼겠죠. 평론가들은 뭐 안 쓰지. 이상한 정말 어려운 그들만의 글들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반동인 것 같아요. 쇼세님은 창작이자 또 평론도 동시에 하시는 분으로서 좀 근데 쇼세님이야말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정말 거죠? 긍정적인 창작자이자 평론가잖아요. 긍정적인 리뷰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창작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관점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꼭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창작을 해도 창작의 원동력이 반드시 그런 좋은 평가는 아니다. 오히려 거기서 독을 품어가지고 더 잘할 수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있죠. 그 욕을 듣는 것도 막 좋은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창작자에게 기운을 주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전 기본적으로 모든 창작품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같은 창작자로서.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배울 점에 주목을 해보면 이 작품의 의미가 다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부족한 점에 포인트를 해서 이 작품의 안 좋은 점을 캐내기 위해서 작품을 보는 것보다 이 작품이 존재하는 이유,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작품에서 찾을 수 없던 것을 뭔가를 발견을 했다면 전 그게 충분히 이 작품의 의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아직 아바타를 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아바타를 꼭 봐야겠다고 느끼는 어떤 숙제 같은 심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게 영화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찍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뭐 실망할 수 있는 부분, 뭔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일단은 영화사적의 하나의 정점 또는 내가 영화를 보는 체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라는 공감대는 되게 많이 그걸 뭔가 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안 봤지만. 역시 역시, 창작자이자 역시. 평론가다운 아주 깔끔한 아니 정리였습니다. 전에 그 박찬욱 감독이 박찬욱 감독이 원래 평론가였다면서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비판을 많이 하니까 야 그럼 네가 한번 만들어봐 그랬는데 그래서 만드는 영화들이 너무 잘 만들어도 그러니까 왜냐면 그동안 영화를 계속 보면서 야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를 계속 쌓았던 것 같아요. 배울 점을, 네, 그죠? 배울 점들을.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했던 것들이 그분의 밑바탕이 돼서 지금의 영화 감독이 됐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 반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정확하게 비평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아, 같은데 중요하죠. 네. 그걸 그냥 비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도 평론가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저는 태도라고 해야 되나? 단순히 긍정적으로 뭐 컨텐츠를 좀 봐줘라, 뭐 부정적으로 봐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평론가는 냉정하게 안 된 건 안 됐다라고 지적해주고 비판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또 뭐 박찬욱 씨 말한 것처럼 뭐 좋은 작품도 나오고 해서 이거는 이런 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은 뭐 부족하다, 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해야 된다는 뭐 이런 식의 말은 또 너무 꼰대 같은 말이고 그렇죠. 제가 그런 걸 또 요구할 자격도 없죠, 유튜버들한테. 뭐 그럴 제가 깜냥도 없지만 다만 그냥 저도 한 명의 그냥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창작물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지만 만듦새가 부족함을 조롱과 조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는 너무 불편해요. 예, 예, 예. 뭔지 알 거. 노래 한 곡이라도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어떤 장르를 너무 클리셰적으로 따라했다. 뭐 내 노래는 화성 전개가 너무 좀 부족하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 믹싱이나 마스터링 상태가 너무 좀 안 좋아서 이런 부분이 좀 뭐 안 좋다. 얼마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 뭐, 노래는 사망 선고다. 뭐 사망선고다 들으면서 뭐 이거 자기 망작이다. 뭐 라면 먹으면서 뭐 그 잡음 나올 때 틀어놓기 좋은 소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다고 쳐요. 조롱이네요. 조롱. 완전 조롱과 조소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든 영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냥 짚으면 되고 비평하면 되지. 막 조롱과 조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아닌 것 이거를 같다. 지금 이런 비슷한 얘기를 류의 얘기를 좀 많이 반복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 자꾸 그 라이너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거의 없다도 좀 그래요. 네. 네, 아니, 뭐, 거의 없다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유튜버들의 특징이 좀 그렇지 않는가. 저도 그 유튜버 리뷰어 음. 라이너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 리액션을 제가 그런 반응을 많이 봤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지식과 능력이 탁월한 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라이너
가 이제 저희가 얘기한 내용과는 다르게 사실은 되게 훌륭한 분이긴 합니다. 이 영화 초선을 굉장히 극찬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긴 했죠. 자, 그런 것도 있죠. 자 그것 물론. 때문에 이제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뭐 그건 좋습니다. 욕하는 거 듣기 싫지만 초선을 칭찬했다. 훌륭한 리뷰어다. 좋습니다. 저도 훌륭한 그런 건 어때요? 어? 그 영화 평론가하고 유튜버 리뷰어하고의 어떤 이게 경계? 구분을 지어야 하나? 이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버가 더 많은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이 영향력이 그러니까 있죠. 영향력을 주고 더 사랑받고 더 찾는다고 해서 그러면 평론가보다 더 낫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 좀 생각하게 근데 되더라고. 이제 그 최강희 평론가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정리하냐면 그냥 평론가는 평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글을 쓰는 거래요. 그렇죠. 네, 그냥 글을 써서 평론을 하면은 그냥 평론가인 거고 그걸 유튜브에서 말로 하면 그냥 유튜버인 거지. 유튜버는 어떤 비평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평론가니까 이제 글로써 평론을 쓸 뿐이고 여전히 이제 뭐 오래된 방식이긴 하지만 그냥 그 차이인 거지. 이제 아이덴티티의 차이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론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바타 얘기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감상도 그래도 이제 공유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바타에 대해서 뭐 줄거리나 이런 점들은 이미 뭐 대한민국에서도 900만 명 이상이 봤기 때문에 뭐 더 다른 소개는 더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박사님 의견은 좀 들어봐야겠네요. 그래도 보셨다고 하니. 아바타? 뭐 좋았습니까? 저는 우리 길? 좋았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바타 1에서 했던 테마를 거의 2에서도 하는데 아바타 1만큼 이펙트가 그렇죠, 못하다. 네, 아무래도 그거는 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임스 카메론에게 기대하는 건 1보다 2를 잘 만드는 감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죠. 예, 항상 1 진짜 흔치 않은. 예, 1에서 2에 뭔가 새로운 것을 더 넣어서 야 그건 진짜 몰랐는데 막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그게 약했어. 그런 건 좀 약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배경을 바다로 옮겨오면서 정말 새로운 볼거리와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거리들은 많이 던져져요. 그리고 와 이런 부분은 야 저게 컴퓨터 그래픽이란 말이야 정말? 그런 건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가 기대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저게 컴퓨터 그래픽이야. 이건 기술의 발전인 거잖아. 기술의 발전을 기대한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얼마나 좀 더 우리에게 훅할 수 있는 이미 익숙해진 그 얘기를 우리에게 훅할 수 있는 뭔가 좀 더 임팩트 있는 사건, 충격 먹은 사건, 사건과 서사. 그리고 캐릭터의 변화. 근데 캐릭터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약했어요. 네. 너무 전형적인 캐릭터로 나왔어. 이 주인공 제이크 설리가 1편에서 인간에서 아바타로 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환점들이 주인공의 어떤 경험이 관객한테도 전달되니까 너무 좋았는데 2편은 그런 게 좀 약하죠. 저도 비슷합니다. 네, 그냥 뭐 시각적 체험 되게 좋았고 근데 서사에서는 뭐 그냥 그저 그랬다. 예. 근데 뭐 못 봐줄 정도는 아닙니다. 봐줄 건 아니에요. 절대로 못 봐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그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기술적인 게 당연히 1편보다 올라갔을 거예요. 훨씬 올라왔어요. 근데 내가 받는 주관적 체험의 그 충격도는 1편이 더 크긴 거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와 이랬는데 이때는 오 좋아졌네. 뭐 이런 이렇게 약간 차갑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내린 정의는 이 아바타 2는 집들이 영화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들이 집들이다 이거는 제임스 카메론의 그냥 집들이다. 우리 집들이 하면은 집에 초대하잖아요. 그래 한 박사님 랜선 집들이 됐지만 그 집에 가서 그냥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구경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사 왔는지 막 이게 처음 온 사람이면 이 집 살 때 뭐 처음에 우리 고생했대 주인장의 얘기들 잠깐 듣기도 하고 거기 뭐 음식도 내오고 엄청난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기분 좋게 놀다가 잘 봤네. 좋은 데 사네. 나도 이런 데 이사 오고 싶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판도라에서 가가지고 충분히 들러보고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집을 지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막 투어도 시켜주고 이 집들이 쫙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얘기 좀 듣고 그러고 이제 포만감 넘치게 나오는 이게 거죠.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집 인테리어에 너무 신경 써서 음식이 좀 약한 그런 거 아닌가? 음식이 약하진 않아. 약하진 않은데 아니 기대보다. 기대보단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이 집의 요리가 진짜 좋다더라. 그러고 갔는데 그리고 맛은 맞아요.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일종의 롤러코스터잖아요. 그러니까 놀이기구. 우리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만약에 엄청난 뭐 시각 체험관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5,000원 10,000원 주면 기껏해야 짧게는 2, 3분, 길어도 10분, 20분밖에 5분 내로 거의 10분 정도밖에 안 태워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15,000원 내고 3시간을 태워줘. 이 3D 입체 환상 체험을. 그래서 어지럽다고. 나 토할 이거 것 같았어. 완전 본전 나는 뽑는다니까요. 4D로 왔는데요. 이거 아니 야. 디즈니랜드 가서 체험관 가도 이렇게 안 태워져요. 전 그 3D 못 그 보겠습니다. 몇 시간 안 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몇 시간 안 타는 이유는 내가 계속 어지러워서. 보다가 2시간쯤에는 야 내가 괜히 4D로 봤나 이 생각이 들었어. 아 이게 나도 좀 2D로 다시 보고 싶다. 그러니까 2D로 맘 편하게 좀 2D로 이게 좀 한번 임팩트 있게 감상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3시간은 좀 길더라. 이게 있고요. 마지막 끝으로 이 영화의 이제 개연성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자면 개연성이지. 그 이제 개연성이나 스토리텔링에 좀 이게 약하다라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메인 스토리에 좀 매력이 떨어져요. 메인 서사는 제이크 설리를 중심으로 얘가 왜 도망 다니다가 다시 맞섰느냐 뭐 이런 변화잖아요. 그게 사실 별로 드라마틱하지도 별로 안 않고 별로 안 하다. 너무 좀 뻔하다. 뻔하고 좀 이상해.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뭐 어떤 뭐랄까요 좀 이게 극적인 쾌감을 주진 않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서브 플롯이거든요. 4명의 아이들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제이크 설리고 엄마가 네이틸이죠. 그리고 첫째가 네테이암 믿음직한 첫째, 둘째가 로아크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고뭉치 로아크, 셋째가 이제 토크티리 딸애죠. 그리고 입양딸 키리가 있죠. 입양한 딸인 거죠. 그 4명의 이야기를 하기 네 명. 위해서 엄마 아빠의 비중이 확 줄어들었어.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인간 친구 스파이더 있는데 이 결국 5명이에요. 결국 5명인데 예. 이 5명의 서브 플롯들이 하나씩 이제 펼쳐져요. 나는 이 서브 플롯이 괜찮더라고. 그 서브 플롯이 그 다음 이야기를 이끌어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브 네. 플롯이 좀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잔잔하게 5개의 서브 플롯이 쭉 가면서 다음 편을 위한 그걸 깔아놓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서사 자체는 그런데 저는 이 서브 플롯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것도 이제 개연성이 그래서 그렇죠. 떨어진다. 아이들이 막 사고 치면 수습하는 얘기의 반복이고 그다음에 이 감정선이 일정하게 설득력 있게 쭉 가야 되는데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안 맞고 뭐 멍 때리고 있다가 뜬금없이 나중에 능력을 발휘하고 막 이런 온갖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스토리면 드라마가 더 맞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제가 꼰대스러울 수 있지만 애를 안 키워본 사람들이 하는 비판이에요. 그렇지, 애들은 그렇지. 그렇다. 애를 한두 명 키워보잖아요. 설명이 안 돼요. 이 애들의 서사가. 이 튀는 감정 이런 것들이 사고 치고 주의 주면 말 안 듣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그 저희 민준이 민찬이가 둘이서 엄청 싸우는데 그러면 서로 싸우는 그 서사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원수가. 그리고 서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영화라면 개연성 있는 영화라면 그리고 화해하게 되는 어떤 극적 빌드업이 이루어져야 화해가 돼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안 그렇다니까 애들이. 어느새 화해가 돼 있고. 분명히 원수처럼 지내는데 어느 날 얘가 누구 괴롭힘을 받고 있으니까 뜬금없이 얘가 엄청 언제부터 지가 동생을 위했다고 막 동생 때문에 울고 싸우고 막 하고 있어요. 귀여워.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감정 흐름이 가는 게 애들이라니까요. 네. 근데 그게 유가물이에요? 이 영화가 약간 유가물이야. 약간 이 유가물 맞아요. 5명의 맞아. 캐릭터들의 다음 3편의 이야기를 이끌기 위한 주인공으로 세대 난 교체. 그래서 이 2번째 영화가 그래서 문제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브릿지 들어요. 영화예요. 브릿지 영화. 그리고 언제까지나 애로 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가 훌쩍 커가지고 나를 그렇지. 도와주고 있어. 내가 얘랑 롤을 할 때 그걸 엄청 느꼈어. 리그 오브 레전드 하는데 나는 완전 찐따야. 얘가 다 시켜주는 가이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뜬금없다라고 자꾸 비판을 하는데 실제 삶이 그래요. 정말 뜬금없어요. 뜬금없이 애들이 나를 도와준다니까. 요 영화의 서브 플롯의 개연성 비판은 애를 좀 여러 명 키워본 부모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영화에서 현실 육아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연성 없지 않다. 없지 않다. 개연성 없지 않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훨씬 더 개연성이 그러니까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이게 더 개연성이 있는 거다. 근데 또 이렇게 듣고 설명하고 보니까 싶다. 더 안 보고 싶어지는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판 지점을 말하는 거죠. 왜 개연성 없는 비판하는지.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게 더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그 플롯의 스토리가 나에게 매력이 없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아니 그렇게 근데 이 얘기하고 설명을 싶다 듣고 보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로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이 엄청난 스펙타클한 장면을 큰 극장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거대한 비주얼에 비해서 이야기가 너무 소박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핸드폰으로 보기엔 너무 아까운. 핸드폰으로 보죠. 그래서 극장에 보이는데 스토리는 넷플릭스용이고 이런 느낌 아닌가요? 좋습니다. 안 보고 근데 안 보고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만든 영화 제작자로서 네, 감독으로서 이걸 극장에서 개봉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하고 그렇겠죠. 극장에서 볼 가치도 충분하고 충분해요. 그 돈으로 이 영화를 볼 수 있다고 감사해. 아니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랑 비교를 하라 나는 이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감사하죠. 비교를 해봐라. 내 살아생전에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어놓은 세상, 지금 꿈 같은 그 세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그것도 극장에서. 좋습니다. 좋아요. 난 좋다니까. 아바타 물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퇴근길 1분 명상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예, 이게 있습니다. 물 하면은 브루스리 아닙니까? 거기 참강관계와 흐름 그거 아니야 워터월드 아니야? 워터월드? 반응하지 마. 반응하지 마. 브루스리의 최고 인생 명언이 Be Water, My Friend입니다.
물이 되어라 친구요. 거의 장자 수준인데. Be water my friend가 브루스리의 명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브루스리의 상대모사로 브루스리의 그 인터뷰에 Be water my friend가 나왔던 브루스리 이소룡 얘기. 이소룡 말하는 저 겁니다. 브루스 윌리스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브루스리 이소룡. 브루스리. 네, Be water. Empty your mind. Be formless, shapeless, like water. 마음을 비우고 물처럼 되어라. 거의 도덕경인데. You put water into a cup, it becomes the cup. You put water into a bottle, it becomes the bottle. 물을 컵에 부으면 컵이 되고 물을 찻잔에 부으면 찻잔의 모양이 된다. You put into a teapot, it becomes the teapot. Now water can flow or it can crash. 물은 유연하게 흘러가기도 하고 부딪혀 무언가를 깨뜨리기도 한다. Be water, my friend. 물이 되게 친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